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 야구 7월 31일 야야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구 없는 날 야구 이야기 주간 리뷰. 이번에는 지난주뿐 아니라 후반기 성적을 토대로 각 팀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후반기 최고 승률 팀은 지난 6월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후반기 9경기에서 7승 2패 호성적을 거두면서 시즌 성적이 어느덧 44승 43패 2무, NC와 승차 없이 승률에서 1모 차로 뒤져서 5위에 랭크가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54득점에 33실점으로 압도적인 득실차 플러스 21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후반기 선발진이 5승 무패에 2.95로 압도적이었고 불펜은 2승 2패 2세이브 3홀드 4.18로 나쁘지 않았는데요. 구원진의 ERA 4.18은 후반기 리그 4위의 성적입니다. 리그 최다 득점 공동 1위의 타선은 부상에서 돌아온 배정대 선수가 4할 1푼 9리에 8타점 9득점으로 맹활약했고요. 또 7월 이후 리그 타율 1위인 김민혁 선수 여전히 3할 7푼 5리에 팀 최다 타점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병호, 문상철, 알포드도 각각 7타점씩을 올리면서 상승세에 기여를 했습니다. 또 오실책은 최소 3위, 비자책점도 2점에 불과해서 수비도 아주 단단한데요. 현재 투타 수비까지 조화가 가장 좋은 팀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번 주 KT는 주중 홈에서 SSG를 만난 이후에 주말에는 두산과의 원정 3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후반기 리그 2위의 성적을 올린 팀은 4승 3패 1무를 기록한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2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는 등 최근 3연승의 상승세를 과실하고 있는데요. KT와 같은 54득점으로 득점 공동 1위에 44실점을 하면서 득실차는 플러스 1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뷰캐넌, 수아레즈 또 돌아온 백정현까지 선발들이 3승을 거뒀고요. 원태인 선수도 승은 없었지만 두 경기에서 ERA 2.70의 퀄리티 스타트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펜도 2승 2패 3세이브 6홀드 평균 자책점 4.95로 어느 정도 버텨줬습니다. 후반기 삼성의 상승세는 타선의 힘이 컸는데요. 팀 타율이 무려 3할 2푼 3리로 1위였고 구자욱이 9경기를 모두 뛰면서 3할 9푼 5리 1홈런 리그 2위인 11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김현준이 3할 오픈 7리에 9타점, 9득점, 피렐라와 김성윤이 각각 5타점, 또 김동진 등 5명의 선수가 4타점씩을 올렸습니다. 특히 김성윤 선수 사진에 보이는데 5할에 홈런, 3루타를 치는 등 정말 빼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젊은 타자들의 성장이 보이고 또 선발진이 계속 버텨준다면 후반기 싸움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삼성은 주중 홈에서 기아와의 3연전 그리고 주말에도 홈에서 LG와의 3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주중 3연전은 포항에서 열리게 됩니다. 후반기에는 각 팀 간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LG 트윈스,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SSG 랜더스 등 세 팀이 나란히 4승 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팀 ERA 순으로 LG 트윈스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트윈스는 49승 9세에 걸려서 5연패까지 몰리기도 했지만 27일 KT를 꺾고 연패 행진을 멈춘 이후에 주말 3연전 잠실 라이벌 두산에 3연승을 거두면서 53승 33패 2무로 SSG를 두 경기 반차로 앞선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LG는 다른 이야기는 접어두고 꼭 필요하던 단단한 선발 투수 영입에 성공을 하면서 4연승 이상의 또 분위기 전환을 이뤄내는데 후반기 켈리, 플러커, 임창규를 계속 내고도 연패를 했었는데 LG는 30일 타자 유망주인 이주형과 또 투수 김동규 그리고 2024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키움 히어로즈에서 최원태 투수를 데려갔습니다. 우한 최원태는 30일 두산전에 선발로 나서서 6이닝 무실점으로 LG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최원태 시즌 ERA는 3.07로 전체 9위이자 국내 투수 중에는 안우진, 고영표에 이어서 3위에 올라 있고 또 이닝당 출루 허용인 WHIP도 1.12로 리그 선발 중에 7위인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원태 영입으로 정말 믿고 내세울 확실한 선발을 얻은 LG 영경혁 감독은 투수진 운영에 한층 융통성 또 여유를 갖게 됐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오선발 경쟁도 훨씬 더 치열해지는 그런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G는 이번 주 주중 홈에서 키움과 대결한 이후에 주말에는 삼성과의 대구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주말 홈에서 롯데 수입승한 기아 타이거즈는 후반기 4승 3패로 시즌 성적은 40승 42패 1무를 기록하면서 롯데를 제치고 6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후반기 팀 평균 자책점이 3.84로 4위였고요. 팀 타율은 2할 6푼 3리로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34득점으로 타선이 아주 활발하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26실점으로 리그 최저 실점을 기록한 투수진의 호투에 힘입어서 득실차 플러스 8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기아는 새 얼굴인 산체스와 파노니가 각각 두 경기씩 선발로 나서서 나란히 11과 3분의 2 이닝씩을 던지면서 경쟁력 있는 투구 내용을 보여줬고요. 특히 파노니는 두 경기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영철과 이의리도 각각 6이닝씩을 던지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 양현종 선수가 패전을 기록했지만 5와 3분의 2 이닝을 소화하는 등 선발진이 이닝 소화 능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선발진 ERA는 3.07로 리그 2위였고요. 불펜은 1패 3세이브 4홀드에 5.40으로 기록은 뭐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임기영 선수 3홀드 또 정혜영 선수 3세이브 등 주력 투수들이 좋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마무리 정혜영이 건재하게 복귀한 것은 기아 팬들에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되겠고요. 타선에서는 홈런 3루타, 2루타 3개 등으로 장타력이 살아난 최원준과 또 2홈런 6타점의 소크라테스 그리고 5타점을 보탠 사진의 이우성과 최영우 등도 기여를 이어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스는 변화 전에 비해서 투타 모두 짜임새가 나아진 것이 역력한데 이번 주중 포항에서 삼성과 원정 경기에 이어서 주말에는 한화를 홈으로 불러서 3연전을 펼칩니다. 하위권과 만나는 주간이지만 상승세의 삼성 또 전력이 강해진 한화를 만나기 때문에 높은 좋은 승률을 거둬야 된다는 부담감이 살짝 있는데 한 가지 김종국 감독 만났을 때 어려움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이 아주 작거든요. 이번 주 포항 원정도 만만치 않은 원정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에 4승 3패를 기록한 또 한 팀은 SSG 랜더스입니다. 지난 주말 한화의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두 번째로 50승 고지에 올랐고요. 두 게임 반차로 선두 LG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랜더스는 후반기 7경기에서 35득점에 30실점으로 득실차 플러스 5점을 기록했습니다. 랜더스 팬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선발 박종훈의 성공적인 복귀와 또 오원석의 호투입니다. 박종훈은 29일 한화전에서 6이닝 무사사구 무실점에 호투를 했는데 남은 시즌에 대한 희망이 상당히 커졌고요. 선발진이 3승 1패 3.67로 리그 3위의 ERA를 기록했는데 김광현, 메카티, 엘리아스가 아주 강력한 모습은 아니라서 박종훈, 오원석의 기여도는 후반기에 절실해 보입니다. 불펜은 후반기 1승 2패 3세이브 5홀드 리그 5위인 4.73의 ERA를 기록했는데요. 서진용이 3세이브를 기록하면서 28세이브로 리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고여준, 임준섭, 노경은 등 베테랑들이 조금 지친 모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타선으로 가보면 최정이 여전히 3할 8푼 5리 1홈런 5타점으로 뜨겁고 김성현 선수가 후반기 4할 2푼 1리에 5타점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또 김민식이 홈런과 함께 6타점으로 후반기 팀 1위고 최주환은 2홈런으로 장타력을 계속 과시하고 있습니다. 에레디아와 박성환은 뭐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데 역시 최지훈과 한유섬 이 두 타자의 방망이가 깨어나줘야 되는 것이 후반기 타선의 관건이 될 듯 싶습니다. SSG는 이번 주 KT 원정에 이어서 주말에는 롯데와 만나는 원정 6연전 주간이 됩니다. 후반기 성적 리그 6위는 4승 4패를 기록한 NC 다이노스입니다. 지난 주말 KT의 홈에서 3경기를 모두 해주면서 승수를 까먹고 43승 42패 1무로 리그 4위이자 1위 LG 트윈스에는 9게임 반차로 뒤져 있는데요. NC는 8경기에서 34득점 47실점으로 득실차 마이너스 13점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부상 공백으로 인한 국내 선발진의 부진이 계속 좀 골치가 아픈데요. 후반기 선발 ERA가 5.71로 9위이고 2승 3패 중에
2승은 페디가 홀로 거뒀습니다. 와이드너도 기복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투수가 마지막 선발승을 거둔 것이 지난 6월 10일에 이재학 선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재 구창모, 이재학, 최성령이 모두 부상인데 최성령 선수는 2군에서 이제 등판을 시작해서 그나마 다음 주 정도 빠르면 복귀를 기대를 하게 만들지만 이재학은 조금 더 걸리고 구창모는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NC의 불펜은 후반기에도 2승 1패 1세이브 1홀드의 리그 3위인 3.48의 ERA로 버텨주는데요. 역시 선발진이 계속 이닝이 짧아진다면 펜에도 좀 부하가 걸릴 수는 있습니다. 타선은 말티니 3할 6푼 4리 3홈런 10타점으로 활약하고 있고 윤형준, 사진에 보이는 윤형준 선수가 8경기 모두 뛰면서 3할 6푼 7리 2홈런 6타점의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박민우 선수가 살짝 미니 슬럼프지만 손아섭, 박민우, 박건우의 상위 타선은 뭐 리그 최정상급이고요. 권희동, 도태훈 등도 힘을 보태는데 허벅지 통증으로 최근 결장했던 서우철 선수가 3루수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면 타선은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주원, 박세혁 선수가 타선에서 기여도를 좀 높여줘야 되겠습니다. NC는 이번 주 중에 롯데 원정에 이어서 주말에는 홈에서 2위 SSG와 또 3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후반기에 다소 주춤한 하나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가 각각 3승 5패를 기록하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NC에 2연패하면서 후반기를 시작했고 키움의 2승 1패를 거뒀지만 지난 주말 SSG 원정에서 1승 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즌 성적은 37승 45패 4무로 8위, 5위권과는 4게임 반 차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후반기 팀 ERA가 4.89로 7위, 팀 타율은 2할 4푼 1리로 9위에 그치면서 37득점에 43실점으로 득실차 마이너스 6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발진 ERA는 4.54로 6위인데요.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 아직 선발승이 한 번도 없습니다. 페냐의 호투가 이어지고 산체스도 부진을 짚고 돌아왔지만 문동주의 이제 이닝수 관리를 하는 가운데 4호 선발의 기여도는 좀 미미한 편입니다. 불펜 소모가 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3승 2패 2홀드 2세이브 하지만 ERA가 5.29로 불펜 7위를 후반기 기록했습니다. 타선은 마침내 정은원 선수가 이제 3할 7푼 1홈런 4타점으로 살아났고 사진의 이진영 선수도 2홈런 7타점 5득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윌리엄스가 반짝 하나 하더니 여전히 2할대 초반이고 노시환, 최은성, 김인환 등 주포들이 후반기 나란히 2할 오픈으로 주춤하니까 타선이 조금 힘을 잃었습니다. 이 세 타자가 후반기에 친 홈런은 노시환의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타격 슬럼프인 주전 포수 최재훈이 에레디아의 스윙한 배트에 손목을 맞아서 왼손 등 미세골절 진단이 나왔거든요. 재검을 거쳐서 엔트리에서 빠질 것인지 혹은 좀 부상을 지켜볼 것인지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데 약간의 수비도 그렇고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이번 주 중에 홈에서 두산을 만나고 주말에는 광주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저는 내일부터 대전에서 벌어지는 두산과 한화의 3연전 스포티비 중계 해설을 가게 됩니다. 판 선수인 중견수 이정우 선수가 왼쪽 발목 부상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자칫 시즌 아웃 가능성마저 생긴 키움 히어로즈는 후반기 3승 5패 1무를 기록하면서 시즌 성적 41승 51패 3무로 9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5.29로 후반기 9위였고요. 팀 타율 2할 4푼 4리로 8위에 그치면서 37득점에 54실점으로 최다 실점을 기록하면서 득실차 마이너스 17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정우의 부상과 팀의 부진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30일에는 팀의 2선발 역할을 해주던 우한 최원태를 LG에 내주고 타자 유망주 이주영과 투수 김동규 그리고 내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상당한 투자와 함께 또 시즌 초에는 베테랑 이원석을 트레이드한 후에 장기 계약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던 히어로즈가 간판 선수의 부상과 함께 핵심 투수의 트레이드 등 약간은 갈팡질팡하는 진로를 보인다는 그런 팬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번 트레이드까지 키움은 다음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지명권 2장,
2라운드 지명권 2장, 3라운드 지명권 2장 등 상위 라운드의 지명권을 6장이나 보유를 하게 돼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가능성은 뭐 한층 높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야수 이주영도 타격 재능이 상당히 뛰어난 유망주로 2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3루타를 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LG 원정을 갔을 때 이주영 선수가 타격 훈련하는 것을 보고 와 대단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주영 선수가 이제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당분간 또 주전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시즌 전망이 더욱 어두워진 키움 히어로즈는 이번 주중 LG 원정에 이어서 주말에는 NC 원정을 떠나는 등 상당히 힘겨운 8월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후반기 성적 9위는 3승 6패에 그친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9경기를 치르면서 팀 타율이 2할 5푼 6리로 7위, 팀 ERA는 3.69로 2위였는데요. 41득점에 39실점으로 득실차 플러스 2였음에도 성적은 부진했습니다. 실책이 7개에 비자책점이 7점으로 같은 기간 리그에서 비자책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롯데는 3승 3패로 후반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 주말 기아 원정에서 3경기를 모두 내주면서 41승 45패로 7위로 내려갔습니다. 외인 투수 윌커슨이 가세해서 첫 승을 거뒀지만 후반기 3승은 반즈의 2승까지 외인 투수가 거둔 게 전부였고요. 박세웅, 나균환이 부진합니다. 불펜은 1패 1세이브 4홀드에 리그 2위인 ERA 2.78을 기록했지만 선발진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이닝 부담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균아는 햄스트링 부상, 또 주전포수 유강남이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하는 등 주전들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후반기를 힘들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안건수 등이 돌아오면서 힘을 보태겠지만 후반기에 4할대 타율을 보이고 있는 사진의 루키 김민석과 또 박승욱의 분전에도 전체적인 타선의 균형감은 조금 떨어집니다. 베테랑 전준우 선수가 3홈런 8타점, 구드러미 6타점으로 기여했지만 타율은 2할대 초반이고요. 특히 한동희 선수가 1할 2푼 1타점에 그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뼈아픕니다. 수비까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롯데는 여전히 5위권과는 2경기 반차에 불과한데요. 더 떨어지기 전에 반전이 필요합니다. 롯데는 이번 주 홈에서 NC, SSG와 6연전을 펼치는데 분위기 반전의 기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반기 막판 9연승 기간 동안 두산 베어스의 팀 ERA는 1.76, 팀 타율은 2할 9푼 9리로 각각 리그 1위를 달렸습니다. 그 기세는 후반기 초반에도 이어져서 11연승까지 두산 구단 사상 최다 연승 기록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5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후반기 2승 5패로 후반기 성적 10위에 떨어졌습니다. 시즌 성적은 44승 41패 1무로 연승 기간 선두를 4게임 반차까지 추격을 했다가 이제 다시 8게임 반차로 뒤진 여전히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야구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예측을 거부하는 스포츠인지를 어떻게 보면 두산이 다시 한번 입증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연승 기간 투타 모두 1위이던 두산은 후반기 팀 ERA가 6.19로 최하위에, 팀 타율도 2할 4리에 그치면서 역시 10위, 투타 모두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7경기에서 단 24득점에 불과했고 49실점으로 득실차가 무려 마이너스 25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발진 ERA는 6.69로 크게 흔들렸고요. 불펜 역시 5.40으로 9위에 그치는 등 투수진이 많이 흔들리면서 5연패를 당했는데요. 수비도 실책과 실수가 이어지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석에서는 양석환이 3할 3푼 3리 1홈런 2타점, 허경민이 2할대 초반 타율이었지만 1홈런 6타점으로 기여를 했는데 양석환을 제외한 타자 전원이 2할 5푼 2할을 기록하는 등 투타 모두 부진하면서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여전히 3위고요. 선발진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하나 원정에 이어서 주말 홈에서 KT를 만나는 만만치 않은 주간이지만 이번 주간 두산은 반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7월의 마지막 날 야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후반기에도 초반부터 반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중위권 순위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흑염과 갑작스러운 폭우 등 악천후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수들은 순위 싸움과 함께 떨어지는 체력과의 버티기 싸움도 힘겹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 8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라방은 제가 내일부터 대전 중계를 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못 하고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제가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무척이나 덥다는데요. 모두 건강히 또 가능하면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고맙습니다.